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사태가 여야 간 맞고발전으로 번지면서 이제 책임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는데요.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최담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4월 18일에 신생아 사망 사고 은폐 의혹 이거 방송하면서 그때 이제 차병원 의사들, 차병원에 소속된 의사들 영장 심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눈 바 있는데 그때 이제 최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내용 중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당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것이 이 주치의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이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으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주치의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사람은 주치의가 아니라 수술 보조를 하는 레지던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제가 잘못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예. 제가 언급한 당시에는 레지던트도 이 넓은 범위에서 주치의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저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좀 언급을 했고요. 저희 준비한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맞고발전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총 80명 정도 육박합니다. 근데 그 고발된 혐의들이 각각 좀 다른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등을 포함해서 총 29명의 의원을 고발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이 고발한 주요 혐의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 금지 위반 혐의, 또 166조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한 또 이제 다른 혐의인데요. 이 혐의 165조와 166조 국회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예.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쳐서 한 18명의 의원을 현재 고발한 상태인데 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공동상해 또 예를 들자면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들로 하고 있어서요. 예. 양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혐의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에 위반 혐의는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걸 지금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취하를 한다고 해도 고발에 취하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 폭행이라든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소를 취하거나 처벌을 불원의 의사를 표시를 하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은 좀 달라요.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고소나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예.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사를 받는 이 국회 선진화법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출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저희도 짚어봤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서로 고소 고발을 취하해도 뭐 예를 들면 제3자들이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당을 고발한 내역이 남아있으면 그것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고발이 다 취하가 되더라도요. 예. 수사는 계속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걸 상관없이 네. 수사가 계속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처리 결과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을 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국회법 특히 166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를 위반하면은 이제 형량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예. 만약에 방해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뭐 다치거나 아니면 기록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형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국회법을 위반해서 예를 들자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라고 하면 5년간 선거를 출마할 수가 없고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다라고 하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왜 다르냐 하면 예. 다른 일반적인 형법상의 죄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직권남용 아니면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한 이러한 다른 것들로 선고를 받을 때에는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선거를 불출마할 수 있는 제한을 받는데 예.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제한이 좀 더 강력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관한 수사 결과가 예. 내년 총선에 이전에 이제 결과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있다면 예. 이러한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5년간의 불출마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행유예 이상만 받아도 10년, 그러니까 10년이면은 보통 정치하는 분들에게 10년 피선거권 박탈은 거의 뭐 정치 생명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수준의 형량이라서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맞고발전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의붓 아버지하고 친모에게 10대 여중생이 살해당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의붓 딸이 성추행 사실을 친아버지한테 알리면서 시작된 건데 결론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범죄가요. 이제 시작된 이 계부가 왜 이런 의붓딸을 살해를 했는가. 예.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동기를 봤더니 이 동기가 이 의붓딸이 자신의 친부에게 계부가 그러니까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친부가 이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 계부가 본인의 딸에게 SNS를 통해서 음란물을 전송을 했다라고 처음에 진정을 했고요. 예. 이 일이 있고 나서 사흘 후에 또 성폭행의 시도도 있었다라는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고 나서 이 경찰이 이 의붓 딸의 친어머니죠. 예. 그러니까 계부의 이제 현재 아내인데요. 이 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계부가 이러한 신고를 알게 됐고 예. 이러한 신고에 따라서 보복의 목적으로 이번에 의붓 딸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수사기관은 현재 이렇게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충격적인 부분이 친모가 그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공모 혐의로 체포된 친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그 장소에 같이 있었음에도 말리지 않았다라는 점 자체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경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계부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계모도 범행 현장에 있었고 예. 소극적으로는 말렸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찰의 진술에서 본인은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남편이 혼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현재는 진술이 다른 부분이고요. 하지만 현재 이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러한 고소나 고발과 관련된 보복의 범죄로 보고 있는데 친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사를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현재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계부와 친모의 진술이 다릅니다. 친모는 예. 이제 범행을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추후에 뭐 CCTV라든지 아니면 친모의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이 계부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더 진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경찰이 이 의붓 아버지하고 친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이 얼굴을 공개하는 거에 대한 어떤 여부랄까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신상공개위원회가 있고요. 이 특경법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조건들이 예를 들자면 범행이 굉장히 조금 중대하고 예. 또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이것을 알리는 것이 공익의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할 때에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어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의붓 아버지와 친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된 것이고요. 예. 추후에 이것이 뭐 유무죄 여부에 결정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이제 어찌됐건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어 저희가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만 혐의가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계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살인과 사체 유기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네. 수사기관은 계부의 이 살해의 동기가 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혐의로도 보복살인이 훨씬 혐의가 높거든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살인의 혐의로 이제 혐의를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네. 친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친모도 이 같은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보고 있어서 이 살인의 방조 혐의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 있었다면 유죄일지 범죄에 해당할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보죠. 네, 이게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예. 지난 2017년 9월이었어요. 낮에 부산의 한 호텔에서 본인이 묵고 있는 방의 발코니에서 예. 나체로 이제 한 남성이 서 있었는데 이 발코니가 그 호텔의 수영장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던 발코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수영장에 있었던 한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예. 결국은 공연 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이 재판에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유죄, 벌금 50만 원으로 유죄로 선고됐고요. 결국 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어제 대법원에서 2심인 유죄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 근거는 일단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과연 그 발코니에서 나체로 서서 있었던 그 분이 이게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부도 사실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1심에서는 이런 공연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데 증거가 없고 예. 처음에 이제 보고 신고를 하신 분이 나체 상태 남자를 봤기 때문에 너무 당황해서 예.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예. 옆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예. 근데 2심에서 이것이 유죄로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해당 남성이 이미 1박을 그 호텔에서 투숙을 했고 투숙을 할 동안에 이러한 본인의 베란다에 있었던 것이 상대방 들도 자신을 볼 수 있었다고 충분히 그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한 조금 짧은 시각이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은 나체로 서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예. 이러한 나체로 서 있는 행위 자체가 공연 음란의 고의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한 목적을 2심에서는 인정을 했던 것이고요. 예.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을 했던 것이라 네. 이번에서의 이러한 1심과 2심이 바뀐 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러한 이 남성이 해당 그러한 베란다에 서 있었을 때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가 이러한 예. 목적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갑론을박이 있었던 사안이라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건데 그럼 공연 음란죄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고의성 부분을 그럼 좀 이제 심도 깊게 본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공연 음란죄의 그 조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공연 음란죄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여기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호텔 방이란 말이죠. 보통 예. 본인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호텔 방이고 호텔 방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는 본인의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앞뒤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예. 본인의 집 안에 아파트에서 그러면 베란다에서 본인이 나체로 있어도 이것이 공연 음란죄가 될 수 있느냐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네네네.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재판,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결국은 바바리맨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것을 이제 부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내 개인 공간에서도 그러면 공연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제까지 공연의 판결은 전반적인 상황을 봅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은 다른 판결입니다만 노상 방뇨를 했던 경우에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 노상 방뇨죄는 경범죄 처벌법은 맞지만 예. 이것이 공연음란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를 또 선고하던 판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본인이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예. 이번 대법원 판결 하나만으로 집안에서 나 혼자서도 나체로 못 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이 바라보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참 그러니까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의 어떤 자비를 들여서 숙박 시설에 투숙했고 그 방, 그러니까 발코니도 우리가 흔히 우리가 1박 정도 허락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서 나체로 있었던 것이 공연 음란죄에 해당된다. 그걸 누가 보고 나서 불편했다는 걸 느꼈다면 공연 음란죄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건 뭐 대법 판결이 이렇다고 하니까요. 뭐 여러 측면에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세 가지 주제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